착하게 대해줬습니다. 정말 성의껏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단둘이 있을 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자기 말만 합니다. 입이 열리기도 전에 말을 가로챕니다. 의견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뭉개버립니다. 예의를 지키려 애썼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 억지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내가 너무 착하게만 굴었나? 아닙니다. 만만해진 게 아닙니다. 다만 아직 한 가지를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을 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요.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무시와 조롱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들을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것. 어리석은 자에게 반응하는 것은 그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침묵은 논쟁에서 이기는 가장 완벽한 표현이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무시하는 사람을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반응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세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법을 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화를 내든 따지든 언성을 높이든 그 순간 이미 진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반응을 기다립니다. 흥분하고 당황하고 화내는 모습을 보며 내심 즐거워합니다. 역시 만만하네라고 생각하죠. 사실 무시하는 행동의 이면에는 권력 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위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위에 있고 상대가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을 끊고 무시하고 가볍게 대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참을까?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반응할까? 상대방은 반응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화를 내면 역시 감정적인 애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면 역시 만만한 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반응을 해도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반응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후 경험으로 이긴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순간 그 사람의 게임에 끌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반응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시선을 거두십시오. 무시하는 사람이 말할 때 더 이상 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고개를 돌리십시오. 창밖을 보십시오. 차를 마시십시오. 상대가 말을 해도 마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이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예의를 배웠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들어줘야 한다고, 눈을 마주쳐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예의이고 배려이고 성숙함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도 나를 존중할 때만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가볍게 대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데 왜 내가 예의를 지켜야 합니까? 예의는 상호적입니다. 존중도 상호적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굴종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시선을 거두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데 눈을 돌리는 것이 마치 내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당신의 반응에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듣고, 당신이 참고, 당신이 억지 미소를 지어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그들을 보지 않으니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나를 안 보지? 왜 반응이 없지? 내가 뭘 잘못했나? 상대방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투명인간 만들기의 첫 단계입니다. 시선을 거두는 것은 관계의 권력을 재조정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더 이상 내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순간 관계의 역학이 바뀝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조용히, 차분하게, 품격 있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화를 내면서 시선을 돌리는 것과 평온하게 시선을 거두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화를 내면 그것은 여전히 반응입니다. 하지만 평온하게 시선을 거두면 그것은 선택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화를 낼 만큼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당신을 이미 내 세계에서 지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 제외시키십시오.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만 이야기하십시오. 예를 들어, 3명이 함께 있는 자리라면 무시하는 사람을 건너뛰고 다른 사람에게만 말을 거십시오. 질문도, 눈맞춤도, 미소도 그 사람에게는 주지 마십시오. 마치 그 사람이 거기 없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이건 역시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없는 사람처럼 대했으니 당신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당신은 품격을 잃지 않고 이것을 한다는 점입니다. 화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실행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끊고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신이 없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작아지는 느낌, 투명해지는 느낌,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제 그 느낌을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다만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3사람이 함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무시하는 사람, B는 다른 사람, 그리고 당신입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당신은 B에게만 말할 겁니다. 요즘 어떠세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A가 끼어들려고 해도 당신은 B에게만 집중합니다. A가 무언가 말을 해도 당신은 듣는 척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A의 목소리가 배경 소음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계속 B와만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B도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왜 A를 빼고 나한테만 말하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B도 알아챕니다. 아, 둘 사이에 뭔가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B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고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고 그저 A를 자연스럽게 제외시켰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상대방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만 말을 안 거는 거지? 왜 나만 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당신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그것은 변명이 되고 정당화가 되고 감정적 반응이 됩니다. 당신은 그저 조용히 자연스럽게 A를 당신의 대화에서 제외시킬 뿐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A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자신이 집단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매우 불편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에게 완전히 무시당하면 그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타격입니다. 특히 그동안 자신이 상대방을 무시해왔다면 그 타격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행동이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투명인간 만들기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너지를 차단하십시오. 무시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쓰지 마십시오. 화도, 서운함도, 기대도, 실망도 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을 잃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아직 중요하다는 뜻이다. 반대로 말하면 화조차 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까? 밤에 잠을 설치며 그 사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한테 저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를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다음에 저러면 나는 이렇게 말해야지. 다음에는 절대 참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막상 상황이 오면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또 자책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는 동안 상대방은 편하게 잠을 잡니다. 당신이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상대방은 당신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공평합니다. 당신만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에너지를 차단하십시오. 무시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이 사람은 내 시간을 쓸 가치가 없다. 이 사람은 내 감정을 쓸 자격이 없다. 이 사람은 이미 내 세계에 없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 사람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차단하십시오. 아, 또 이 사람 생각하고 있네. 그만. 그리고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십시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을 반복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점점 줄어듭니다. 뇌는 반복되는 패턴을 학습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 생각을 차단할 때마다 뇌는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구나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정말로 투명인간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세계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침묵으로 압도하십시오. 무시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당신의 침묵이 불편해져서 혹은 당신의 무관심이 신경 쓰여서 말을 걸 겁니다. 그때 최소한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네, 아니요,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시 침묵하십시오.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친절을 베풀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그 자체로 메시지입니다.
당신과 나는 더 이상 대화할 것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신랄한 대답이다. 당신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논쟁의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설득할 수도, 변명할 수도, 화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상대방은 점점 작아집니다. 침묵이 왜 강력한지 아십니까? 말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말을 하면 상대방은 그 말을 반박하고 비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그건 네가 예민한 거야. 왜 그렇게 작은 일에 화를 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방어해야 할 것이 생깁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공격받을 수 없습니다. 침묵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침묵은 그저 거기 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침묵으로 일관하십시오.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네, 아무 일 없습니다. 화났어? 아니요. 그럼 왜 말이 없어? 별 말씀을요. 이렇게 최소한의 대답만 하고 다시 침묵하십시오. 상대방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화가 났는지, 서운한지,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상대방을 더욱 불편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명확한 분노나 명확한 슬픔은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침묵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계속 말을 걸고 반응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계속 침묵하십시오.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방은 포기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 사람은 나를 완전히 지웠구나.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긴 겁니다. 말 한마디 없이, 화 한 번 내지 않고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 5번째, 당신의 품격으로 승부하십시오. 무시하는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품격 있게, 더 지혜롭게, 더 평온하게 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무시를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었고 결국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가 죽은 지 1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의 책을 읽고 그의 사상을 배우고 그의 지혜를 따릅니다. 하지만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쓸 시간에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지혜를 쌓으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산책을 하고 자연을 보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수록 무시하던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정말로 투명인간이 됩니다. 당신의 눈에,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세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무시하는 사람에게 복수한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초월하여 더 높은 곳에 도달한 사람?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성장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리석은 자를 멀리한다. 평화.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시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은 당신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화를 내고 따지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당신의 평화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투명인간을 만드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귀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보석처럼 다뤄야 할 것입니다. 무가치한 사람에게 쓸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습니다. 충분히 배려했습니다. 충분히 예의를 지켰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보호할 때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드십시오. 반응하지 말고 시선을 거두고 대화에서 제외시키고 에너지를 차단하고 침묵으로 압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품격을 높이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이자 가장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무시하는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품격을 지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점점 투명해질 것이고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보며 생각할 겁니다. 아, 그런 사람도 있었지.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승리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품격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